60세, 70세, 80세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이에 접어든 후에도 자위행위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생의학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수많은 60세 이상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되면 이 주제는 더더욱 말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령 남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이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호르몬이 서서히 변해가는 이 시기에 그러한 행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노화와 함께 성에 대한 인식, 신체의 반응, 에너지 수준은 달라집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남성이 자위행위를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호르몬 변화나 체력 저하가 영향을 주는 만큼 자칫 과도한 습관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 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가 든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할 때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 건강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자위행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성욕이 줄고 부부관계의 빈도도 낮아지는 만큼 자위행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긴장을 풀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라는 조건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자위행위를 하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성기 주변에 물리적인 무리가 가해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신적인 부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위행위 자체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이 쌓이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해 정신적인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리듬을 유지하며 자위행위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의 일부로 작용하며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위행위를 무리 없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보다 건강하게 자위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위행위는 올바르게 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라는 점입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면역력 저하나 정서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위행위를 할 때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무리한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물론 생식기의 반응이나 민감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억지로 강한 자극을 주거나 과격한 움직임을 반복하면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몸에도 마음에도 훨씬 편안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위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똑같은 강도의 쾌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해도 그것이 곧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성적 욕구나 반응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마련이며 굳이 과거와 같은 상태를 억지로 되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행위를 즐기고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또한 자위 행위를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특히 건강 상태나 성과 관련된 불안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도 신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 관련 고민이나 신체적 불편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정신적인 측면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육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연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자기만족에 대한 죄책감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며 연령과 상관없이 건강한 성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줄어들면서 자위가 유일한 성적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적인 자율성과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선 자위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며 억지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위로 인해 생겨나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은 몸과 마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위 행위를 적절한 빈도로 건강하게 실천한다면 심신을 이완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쾌감을 위한 행동을 넘어서 고령의 삶에서 감정적 균형을 잡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에서 보더라도 고령자가 자위 행위를 한다는 주제는 여전히 금기시되거나 대화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 건강을 둘러싼 솔직한 대화는 오히려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이해가 확산될 때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운 주제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침묵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고립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위에 대한 정보 부족은 불필요한 죄책감을 키우고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이 성적 자율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위가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리 현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고령이 되면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고 성적 흥미나 반응 역시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이나 이상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자연의 순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게 성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조정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자위 행위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강박적으로 반복되거나 강한 자극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오히려 성기능 저하나 정신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즐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 고령 남성이 성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감과 자아 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밝고 활기찬 생활을 하며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쾌락을 위한 성이 아니라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부입니다. 자유이든 파트너와의 관계든 그 방식과 형태는 변해도 인간이 느끼는 애정과 연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에 맞는 성 건강을 가꾸기 위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천을 장려하고 부끄러움 없이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웰에이징을 완성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성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안정과 자존감, 나아가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기능이 점차 둔화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실천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 건강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일부입니다. 자위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적절하게 실천된다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심리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의학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고령자들과 상담하고 동행해온 제 경험에 따르면 나이 든 남성들도 스스로의 몸과 욕구를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더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령 남성이 자위를 통해 성적인 만족감을 얻고 그것이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고령자의 경우 자위는 단순한 생리현상을 넘어 감정적인 공허함을 메우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미 있는 행위로 기능합니다. 이는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은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성생활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성이 삶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과유불급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위를 포함한 어떤 성적 행위도 과하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성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성적 반응을 유도하거나 젊은 시절의 경험과 비교해 자꾸만 초조함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조절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성 건강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단지 행위의 유무보다도 성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세,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자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고령 남성이 자위를 포함한 성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 나아가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흐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성을 부끄럽고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성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보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성 건강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삶의 유익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